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형. 저는 김예창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들,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파악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 김예창 군이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자료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블로그나 책으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주로 어떤 거에 관심이 많죠? 저는 국제 정치나 우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군요. 예.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주제인데. 국장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거였죠? 예? 제가 요즘 새로 받은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통일이 곧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 진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이거 처음 있는 소리인가요? 네. 아니요.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위기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러시아는 지금 유가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소련 시절에는 북한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분단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빨리 남북한이 통일돼서 세계 석유 수입 5위 국가 남한한테 빨리 석유를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석유를 차를 일단 하지만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죠.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 제품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석유를 아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석유를 어디서 주로 수입하나요? 지금은 주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하고 미국도 좀 있죠. 미국산 슈일이 이제 슬슬 들어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도 팔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일되거나 그러면 이제 북한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싼 석유를 살 수 있는 사실죠. 예. 그래서 윈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바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러면 국제 유가와 그 러시아의 GDP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당히 밀접하다, 이런 걸 보이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오호. 그 관계를 보여주어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줄었다는 것을 제가 발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주제는 좀 더 큰 주제 같고, 오늘의 주제는 그 GDP와 유가와 러시아 GDP 간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좀 그래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구한 자료는 이 세계은행에서 구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의 그 국가들의 GDP를 다 모아놓은 건데, 여기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인데 오늘은 러시아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죠. 네, 연도별로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석유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WTI라고 해서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데이트에서 미국에서 1986년 카터 대통령 때부터 이게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기록, 하루 단위로 나와 있는 기록하고 러시아의 GDP를 비교하려는 작업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우선 보니까 GD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날짜별로 되어 있네요. 86년 1월 제너리 2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연도별로 바꿔서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는 피벗 테이블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피벗 테이블이 뭐죠?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사실 너무 막강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정하기 힘든데, 피벗이라는 것은 이제 중심축을 도래는 아니죠, 뭐죠? 이게 페니처럼 돈다고 하나요? 그러라고 할 수도 있고, 지렛대 그 중심, 그래서 피벗을 shif트 시킨다,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을 돌린다, 그런 뜻인데, 지금 그 개념은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중에 하나를 놓고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을 먼저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를 지정하는데 보통은 새로운 워크시트에 많이 해요. 예. 뭐 새로운 워크시트 해볼게요. 그러면 새로운 워크시트가 만들어지면서 뭘 하냐면 오른쪽에는 데이터를 넣고요. 네. 이쪽에는 이 값을 넣습니다. 네. 근데 근데 지금 문제는 데이터를 얘가 알아서 날짜, 분기, 연으로 하는데 지금 날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분기도 분기도 필요 필요 없죠. 그럼 연별로 이러는데 지금 합계돼 있죠. 디폴트 값이 합계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365일까지 있는 값들을 쫙 합계하겠다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 해에 평균 값을 그쵸. 구하고 싶은 그러면 거죠. 여기서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평균을 딱 구하는 순간 86년도 값의 평균, 87년도의 평균 이것들이 구해진 겁니다. 와, 정말 서울값이 비쌀 땐 비싼데 너무 쌀 땐 싸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15달러 할 때도 있고. 예. 15달러 할 때도 40, 60, 90달러도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구해졌어요. 그럼 요 두 개를 합쳐야겠죠? 네. 그러면 자, 우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네. 새로운 차트에다가 컨트롤 V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딴 나라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거를 삭제를 하겠고 일렬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89년도부터 나왔네요. 만드는 피벗시프트는 89년도 여기 붙어 있네요. 네. 그러면 89년도부터 여기서부터 제일 아래쪽까지 할 때는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을 누르면 제일 앞에까지 나와요. 2000 시프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축키가? 자, 다시 그걸 하면 아래쪽은 아래 화살표를 내면 되죠. 한 칸씩. 그렇죠. 하면서. 선택할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내면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네. 근데 Shift를 누른 상태 아래쪽을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을 누르면 그 자리에 제일 끝까지 가요. 아. 그렇죠? 그럼 다시 2018부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 하나씩 갈 것을 컨트롤 누르고 딱 하게 되면 맨 제일- 위까지. 예, 86년도부터 나오네요. 컨트롤 C에서 다시 우리가 만들어진 86년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값만 붙여 넣을 거예요. 값만. 자,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말을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 이때의 러시아의 GDP, 네. 러시아의 국제 유가를 같이 알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89년도부터 맞나요? 근데 아까 WTI 가격은 86년도부터인데. 아, 그럼 세 개를 지워야 되는군요. 네. 세 개 다시 복사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를 지운 다음에 삭제를 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아래쪽에서 위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기록이 되십니다. 근데 이건 잘 스피드. 보면 네. 지금 2016까지 나왔는데 이건 2018년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2018도 그를 지웁니다. 네. 지키면 우리는 전체가 2016까지 그래서 1989년도부터 2000까지 나왔죠. 네. 자, 그럼 이건 자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요까지를 만든 다음에 다음 그래프를 만드는 건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89년도부터 러시아의 GDP와 이걸 구했는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데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까요? 기본적인 생각해 보세요. 일단 당연히 꺾은 선이죠. 꺾은 선이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꺾은 선을 많이 씁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꺾은 선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자료를 갖다 놓고 삽입에 가서 꺾은 선을 그냥 그리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꺾은 선을 그려봤을 때 문제점이 유가는 뭐 10, 많아야 100이 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GDP 같은 경우에는 막 5만 1000 하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유가의 변동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럴 때 쓰는 것이 보조축입니다. 어차피 유가의 가격이랑 그 GDP의 가격, 어떻게 보면 단위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먼저 이 빨간 선을 선택한 다음에 자,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빨간 것을 꺾은 선형인데 보조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축을 따라서 빨간 것이 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딱 클릭해보면 일단 놀랍네요. GDP와 유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러시아의 경제의 50%, 우리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에 러시아 아버지는 버는 돈의 50%가 석유를 팔아서 버는 돈이니까 사실 이거는 예측 가능했죠. 아, 그렇죠. 그런데 더 잘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러시아의 GDP거든요. 네. GDP. 근데 이 빨간 것과 거의 같다는 걸 감춰했는데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싶네요. 이거를 배경으로 했을 때 이것을 네, 배경으로 했을 때. 러시아의 GDP가
어떤 걸 따라간다 이걸 보여주는 거. 이거를 배경으로 하려면 이 꺾은 선형보다는 영역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영역형이 대충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 우선 차트 이렇게 네. 처음부터 영역형을 만들 거면 삽입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 빨간 선만 영역형 네. 만들다 그러면 빨간 선을 선택한 다음에 예. 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여기서 영역형으로 바꿔주면 바로 영역형이 됩니다. 그럼 더 이렇게 보기 쉬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이 있을 때는 복잡하고 얽힐 때 막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래도 빨간 게 강조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거를 색깔을 더 줄이겠어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색을 단색인데 지금 색보다는 훨씬 더 연한 색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건 너무 연하네요. 이 정도로 하고 좋네요. 그러면 잘 됐네요. 만약에 그렇게 고친다면 이 GDP 아니 국제 유가를 배경으로 해서 네. 러시아의 GDP는 그게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받는 느낌이 이런 들죠. 예. 그리고 입체감 주기 위해서 이 선을 네.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어요. 서식서에서 가서 도형 서식에 가서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를 보통 많이 넣는 게 이런 거죠. 네. 넣으면 이제 우리는 유가 대비 GDP의 그 값을 보고 유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연도가. 네, 연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책으로 발행하고 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하. 조금 더 간략하게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5년 단위나 2년 단위 이렇게 줄이죠. 그렇죠. 10년 단위를 할 수 뭐 있어요. 10년 다니는데 10년은 짧고, 너무 짧고 너무 한 크고. 3년, 4년? 2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축을 바꾸기 때문에 축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네. 축 서식이 있어요. 축 서식. 서식. 한번 축 서식에서 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게 이제 눈금이거든요. 눈금을 지금 뭐 5단위로 한번 해볼까요? 뭐요? 5. 네, 아직까지 눈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눈금을 안에서 보여지지 보는군요. 않아서 그렇죠. 주눈금을 우리는 안쪽 또는 바깥쪽 이런 식으로 선택. 바깥쪽 잘 안 보이시죠? 쬐까맣게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뒤에 보려면 축에 색을 좀 진하게 해볼게요. 꼭 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선의 색을 회색 약해서 검은색으로 해보면 좀 잘 보입니다. 조금 보여요. 보입니다. 조금 더 굵게 할 수 없을까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잘 보이네요. 근데 너무 진하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대충 축을 잘 보일 수 있겠죠. 근데 5년 단위로 하니까 별로 좋진 않아 보이네요. 좀 더 촘촘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 단위가 아니라 뭐 3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겠죠. 네. 그럼 더 잘 생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축 숫자도 좀 줄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레이블에 가서 레이블 여기도 가연해서 3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만족하시나요? 이 정도면 될까요? 제가 강의할 때 2% 부족해요. 발표할 때. 음흠. 사람들이 왜 2009년에 떨어졌나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나요?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 또는 특이한 값에다가 뭔가 표식을 넣고 싶겠군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라인에 표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표식이 지금 엄습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여기를 동그라미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표식이 생겼죠. 네. 근데 이건 계열 전체 서식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거 원치 않죠.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요 점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클릭했을 때는, 한 번 클릭하게 되면 파란 게 전부 다 선택되지만, 네. 한 번 더 천천히 클릭하면, 그게 더블 클릭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나의 점만 선택이 돼요. 이때 표식을 가서 표식 옵션에다가 기본 제공하고 있는 동그라미를 넣겠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확대해주면 이 점이 강조가 되죠. 약간 우스꽝스럽게 강조됐는데 일단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에다 가운데에는 흰색을 넣는 걸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가운데를 단색으로 흰색을 채우는 거죠. 간단해요. 흰색을 채웁니다. 그리고 표식 테두리, 표식의 선을 우리는 아까 파란색 이거였죠. 이 네. 색인데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요. 오. 그러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표식이 있고 표식의 모양과 크기를 선택하고 표식 가운데 색, 표식의 테두리 색을 따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강조점을 안 찍어주면은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답변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무슨 사건이었는지를 쓰고 싶어요. 아하.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서 이때에는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다 네. 라고 쓰고 싶습니다. 이제 보통 많이 하는 방식은요, 사람들이 물론 네. 권장하지 않지만 여기다가 이제 뭐 글상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이 차트를 움직이게 되면 이 글상자가 위치에 달라지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바로 레이블을 쓰는 겁니다. 레이블이요? 자, 네. 우선 파란 글 한번 선택하면 네. 이제 선택한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네. 레이블을 추가할 거예요. 레이블을 추가하면 레이블이 됐죠. 네. 그럼 레이블에다가 뭐 씁니다. 오, 이때가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리만 브라더스. 리만 브라더스. 그럼 파산했나요? 네. 지금 이거 일본계 회사로 됐습니다. 아하. 파산되고. 아, 미국이 그때 멸망한다, 안 한다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다 네. 보면 여기 선이 따라가죠. 네. 이게 근데 뭐냐면 이게 지지선 표시예요. 지지선 표시가 보통 디폴트 값 되어 있고 됐습니다. 너무 글자가 선이 작죠. 네. 그러면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의 윤곽선도 조금 두께를 늘리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색깔이 별로 색깔이 안 예쁘네요. 뭐 검은색. 색깔은 나중에 맞춰볼게요. 네. 네. 결국 잘 됐네요. 자, 그럼 만약 글씨를 늘리고 싶다. 네. 그럼 글씨를 하는 건 여기죠. 여기서 예. 클릭하면 커지고요. 작아집니다. 작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이 텍스트에 네. 흰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서 도형 치우기를 흰색을 넣으면 똑같이 흰색이 됩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그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이동해도 지금 따라다니고, 아하. 차트를 움직이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상자로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능적이고 일반적으로 원하는 방식이 이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편리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상자로 넣으면은 이게 복사가 잘 안 되니까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형은 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